교통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안개가 잔뜩 꼈던 영종대교 상황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운전자 입장에서요. 오늘 같은 날 영종대교를 운전할 때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영종대교는 평상시에도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죠. 그런데 예. 이제 안개가 끼다 보면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마침 제가 오늘 새벽에 귀국을 해서 그 교량을 지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오늘 6시 반경에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 상황으로는 안개가 아주 깊숙이 끼진 않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예. 네네. 인천 공항 지역의 안개가 군데군데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안개가 더 심해졌지 않았을까, 사고가 난 9시경에는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 안개가 끼게 되면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공항 쪽에서 출발하면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예.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좀 소홀히 된 측면이 있다고 보겠고요. 예. 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운전자들이 방어 운전을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또 안개가 이렇게 많이 꼈을 때 도로 관리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로 관리자의 대응이란 어떤 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교량 주변에 안개가 끼게 되면 예. 사전에 이제 안개 주의 표시를 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도 도로 정강 표지가 많이 설치돼 있어서 이것이 제때 고지가 됐는지를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경험으로는 아마 상황실에서 이것을 계속 전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 교량에 이제 이렇게 짙게 끼어서 문제가 됐다면 좀 더 현장에 직원들을 좀 파견을 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운전자 부분으로 넘어가서 전방 시거가 제가 지금 뉴스로 보면은 한 20m 내외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예. 네. 이 정도가 되면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60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 보면 예. 적어도 한 7, 80km 시속, 7, 80km 그렇죠. 달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예.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속도를 한번 유추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 최근에도 중앙고속도로에서도 43중 추돌 사고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런 것을 보면 운전자들이 너무 관행에 젖어서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전방 주시라든지 전방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소홀히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연속 추돌 사고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안개가 끼는 날 감속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압니다. 근데 앞차가 달리다 보니까 괜찮겠지 하고 따라가는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도로라 하더라도 같은 도로라 하더라도 같은 인천공항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이 육지 위에 있는 도로와 저렇게 다리 위에 2006년 서해대교도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발생한 영종대교도 다리 위입니다. 다리 위의 안개 상황과 도로 위의 안개 상황. 그러니까 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저렇게 긴 다리가 나타나면 다리 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추측이 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기상 상황이 제가 아침에 항공기에서 기장이 예보한 그런 인천공항 지역의 온도가 0도 내지 1도 정도였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항상 온도를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인천 대교 지날쯤에서 본 온도가 한 3도 정도였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3도요. 그러다 보니 아주 결빙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다만 교량 상판이었기 때문에 네. 노면에 미끄러운 부분이 다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영상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아마 제동을 했더라도 제대로 제동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건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보고요.
아무래도 그 제동보다는 과속이 원인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오늘 그런데 사고는요. 시속 7, 80km로 달린다고 한다면 예, 네. 달릴 경우. 전방 20m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이 소리를 듣거나 전방의 상황을 감지했다 하더라도 제동해서 이것을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짐, 결빙이 돼서 빙판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적절히 제어해서 정지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다. 그러니까 사전에 감속을 하지 않은 데서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안전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안전하게 좀 급제동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보통 시속 100km에서 100m 이상을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안개 시에는 2배 이상을 뛰어야 됩니다. 2배.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1로 감속, 2분의 1 이상 감속을 해서 충분히 거리를 뛰고 다니는 게 중요한데요. 참 애매한 그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할 때 안개가 꼈을 경우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뭐 공항에서 집으로 가야 되니까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럴 때는 문을 내리고 전방에서 오는 그런 청각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들어서라도 알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개 상황에선 전부 그 운전자들이 이 전방 상향 상황을 갖다 주시하는데요. 오히려 안개가 꼈을 때는 노면을 보고 운전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지면으로부터 이격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면 쪽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보면서 문을 열고 청각을 동원해서 정보를 받고 들어가면서 운전을 해야 좋다는 말씀이시죠. 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그래서 화면에 결국 잠시만요. 전방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소리가 난다면 네. 그때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대개 이제 날씨가 쌀쌀하고 그러니까 문을 닫고 운행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카메라 기자가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앞서 전해드렸던 거는 최초 발생된 지점이고 네. 거기서부터 약 얼마를 이동했다고 했죠? 300m를 이동한 지점을 지금 보고 또 계십니다. 다른 곳에 이런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여기는 아예 수습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사고 최초 난 지점부터 30m, 300m 가량 이렇게 사고 차량 등이 늘어서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표님, 네네. 네 화면 같이 보고 계시죠? 네. 네, 차량 한두 대에서 시작된 사고가 60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멈춰섰다 하더라도 뒤에서 또 다른 차가 나를 부딪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내려야 하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 돼서 네. 본인이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를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초의 그 추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심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본인이 정차를 잘 했다 하더라도 네. 후속되는 차량에 의해서 2차, 3차 계속 연발된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차량을 분한하기보다는 본인이 대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조치를 취하고 일단 차량에서 이탈을 해서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여기서 안전조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삼각대를 설치하다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불꽃신호 같은 것을 던져서 후방 차량에게 그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아직 그 불꽃신호가 보급이 되지 않아서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개가 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얘기합니다만 안개가 껴서 지금 뭐 30m, 20m 앞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앞차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요.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20m, 30m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앞에 차량에 불빛이 보였다고 한다면 자기의 그 가시거리, 차간 거리는 매우 짧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차량 운행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뛰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보통 이 차 안에 사고를 대비해서 삼각대나 안전문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좀 무의미하다고 무용지물일 겁니다. 삼각대가 제기반사를 하는 것이고 차량이 전조등을 비치면 그것에 반사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꽃신호, 우리
소금탄 같은 그런 신호가 있거든요. 예. 화약을 이용해서 불꽃을 내는 그런 신호가 있는데 이것을 터트려서 알려주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도로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운전자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운전자도 일반 운전자도 이것을 휴대해서 어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어.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데서는 의무적으로 차량 출고 시에 이것을 비치해서 어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뒷차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불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방법. 삼각대 설치하고 들어갔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이럴 때는 이것을 던져서 신호탄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운전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차량들을 보면 이게 앞차랑 피하려고 저 난간 쪽으로 틀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진 지금 이 트럭 같은 경우도요. 앞차를 피하려고 지금 난간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와서 또 부딪혀서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중 추돌 사고인 경우에는 예. 방어운전 일단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방어운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방어운전에서 그렇죠. 속도를 감속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 회전을 하거나 방향을 회피하거나 하더라도 앞차가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이미 사고가 나 있는 상황이어서 예. 어떤 방향으로 틀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유. 또 그런 상황에서 뒤차가 또 이것을 피하다가 또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화면은요, 저희들 보고 있는데 버스가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는데 앞부분 운전석까지 제 표현이 지금 완전히 파고들었어요. 뒷부분이 아주 큰 사고가 그래서 지금 이어진 아마 차량 파손은 지금 아마 이거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인명 피해를 줄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오늘 사고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안개가 끼거나 예. 갑작스런 강설로 인해서 노면이 미끄러워진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운전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차량보다는 그 현장에서 빨리 이탈을 해서 인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지금 300m 이상 사고 차량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구급차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고 수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요? 지금 이제 역방향으로 진행해서 아마 현장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하부도로는 계속 이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헬기나 이런 다른 장비로 수송하는 것도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상당 부분은 또 도보로 이동해서 회차가 가량한 지역에서 차량으로 수송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그 구급차가 지금 서 있는데요. 지금 구급차가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뒤에 또 다른 사고가 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지금 이제 소방 차량이 와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당 부분 구호를 아마 도보로 일정 거리까지 이동을 해서 예. 차량 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량 부분이어서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